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산업의 수송 부문과 건설 부문,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주요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기술 발전사 중 초기 단계인 기술 도입기와 이후 기술 선도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 도입기는 1979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법제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재개정 및 변천을 들 수 있습니다. 1979년 12월 28일에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최초의 국내 법령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에너지 소비효과 목표를 설정,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게 했고, 기자재 광고 시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의 표시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 허가, 형식 승인, 시공업 지정, 기기검사 등에 관해 규정을 했는데, 열 공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허가 및 열 공급 규정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력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개발 연구 및 동기자재의 설치, 시공 등에 대한 융자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983년 11월 1차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 시공업 및 열공급 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 취소 후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984년 11월 2차 개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측정하기 곤란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에 대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승인을 얻도록 개정했고요. 또한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단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다른 열 공급 시설의 신설, 개설 또는 증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91년 12월 개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해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력자원부 장관이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1995년 1월에 개정하게 되고, 1999년 8월 개정에서도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에너지 수용량의 일부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에너지 공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99년 1월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및 변천입니다. 1991년 12월 14일에 에너지 절약과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집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 에너지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 에너지 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 2월 개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 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저감 목표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주요 시책의 첫 번째 성과로 동력자원부 발족과 수요관리 전담기관의 출범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단은 에너지관리 기술제도, 에너지관리교육 및 홍보, 열사용 기자재 형식 승인 및 검사 등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에너지공단의 창립과 함께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작되자 산업체의 저효율 노후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고유가가 계속되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집단 에너지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국가 전체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는 에너지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자 수요관리 투자 사업입니다. 에너지 공급자 수요관리 투자 사업이란 에너지 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 전환, 수송, 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 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협의 대상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 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평가에 대한 계획 등을 작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의 에너지 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기술 선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대략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우선 법제도로서 에너지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고, 둘째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06년 3월 3일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빈국인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 정책의 환경 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실현,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의 지속적 강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 추진 원칙에 따라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특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넷째,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 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02년 3월 개정이 있었고 2003년 12월 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2005년 12월 개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시책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핵심은 바로 효율 관리입니다. 에너지공단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온 효율 관리 제도는 한국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 향상에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사업입니다. 에스코라고 하는데 1970년대 말 에너지 절약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과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대신해서 에스코가 에너지 사용 시설을 설치해주고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셋째로 에너지 진단 제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 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 부문, 사용 부문 등 에너지 사용 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 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 제도를 말합니다. 넷째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건물의 설계 도서를 통해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 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서 에너지 성능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끝으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1998년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근거로 에너지 소비효율 기자재에 자동차를 포함해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 표시 기자재 및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방법 등을 제정해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비 등급 표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기술 발전사 중 초기 단계인 기술 도입기와 이후 기술 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 시기의 법제도 현황과 주요 시책 및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최근까지의 기술 성장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